여러분, 오늘 딱 3분만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매달 아무 생각 없이 결제하던 그 7,890원이 사실은 여러분의 지갑을 갉아먹는 편리함의 세금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대한민국 1,400만 명이 가입한 로켓 배송, 그 견고한 성벽에 지금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가로서 시장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숫자가 보였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쿠팡 앱을 삭제하고 떠난 이른바 탈팡족의 숫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13년 동안 우리 삶을 지배했던 절대 강자의 시대가 왜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던 동네 마트의 셔터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쿠팡이 우리 삶에 들어온 건 혁명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매일 아침 우유를 받는 경험. 이건 축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쿠팡을 이토록 괴물처럼 키운 건 누구일까요? 손정희 회장의 자본? 아니면 쿠팡의 기술력?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역설적이게도 우리 정부의 규제였습니다. 13년 전 정부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며 대형마트의 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게 하고 새벽 배송은 꿈도 못 꾸게 했죠. 이 조치는 마치 거대 공룡인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깊은 동굴 속에 가둬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 공룡들이 동굴 속에서 잠든 13년 동안 쿠팡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달렸습니다. 남들이 규제에 막혀 멈춰있을 때 전국 각지에 거대한 물류 성벽을 쌓아 올린 겁니다. 규제가 오히려 경쟁자들의 입을 틀어막아 쿠팡이라는 독점적 지배자를 만든 축복의 저주가 된 셈이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3년 만에 이 낡은 족쇄가 풀렸습니다. 동굴 속에 갇혀있던 공룡들이 드디어 눈을 떴고 그들의 손에는 쿠팡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치명적인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마트가 새벽에 배달을 시작한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통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대 지각 변동이자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통째로 바꿔야 할 경제적 사건입니다. 쿠팡이 지난 10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전국구 물류망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짐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매일 장을 보러 가던 그 익숙한 매장들이 쿠팡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로 변신하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쿠팡의 독주가 끝났다고 단언하는 결정적인 근거. 그것은 바로 거리의 경제학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마트나 노브랜드 매장이 어디 있는지 떠올려보세요. 그 매장들이 이제 밤마다 여러분을 위한 개인 창고로 변신합니다.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달려오는 쿠팡의 트럭과 여러분 집 앞 골목에서 출발하는 마트의 배달. 이 두 대결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마트는 어떤 전략으로 쿠팡의 목전까지 칼을 들이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쿠팡은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물류 시스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곧 우리가 몰랐던 비싼 강남 땅 위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맹장고 전쟁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비싼 임대료를 내는 도심 한복판. 그 화려한 마트 건물들이 밤 8시만 되면 거대한 유령의 성으로 변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경제 분석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지독한 자원 낭비였습니다. 수조 원짜리 땅 위에서 최첨단 냉장고와 물류 시스템이 하루의 절반을 놀고 있었으니까요. 전문용어로 자산 회전율이 바닥을 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규제가 풀린 지금 이 유령의 성들이 24시간 잠들지 않는 돈 복사기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오프라인 손님을 받고 밤에는 쿠팡의 심장을 겨냥한 도심 물류 거점, 즉 MFC로 옷을 갈아입은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쿠팡이 여러분에게 우유 한 팩을 보내려면 경기도 외곽에 있는 거대한 성에서 트럭을 출발시켜야 합니다. 땅값이 싼 곳에 지어야 하니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마트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5분 거리, 이미 지어져 있는 매장의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쿠팡은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새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야 하지만 마트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에 스위치만 켠 셈입니다. 추가 투자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야말로 압도적인 가성비의 역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장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경쟁력인 구조적 우위를 점했다는 의미죠. 쿠팡이 10년 동안 피땀 흘려 세운 전국구 물류망이 장거리, 마라톤이라면 도심 곳곳에 박힌 마트의 점포망은 100m 단거리 질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마라톤 선수라도 집 앞에서 출발하는 단거리 선수를 속도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선함이 생명인 식품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기업들의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우리에겐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이마트가 단순히 거리만 가깝다고 쿠팡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류에는 거리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숫자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물류의 성패를 가르는 운명의 구간, 라스트 마일의 한정입니다. 쿠팡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배송 비용의 치명적인 비밀, 그리고 마트가 그 빈틈을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 그 잔인한 산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류의 세계에는 라스트 마일이라는 잔인한 구간이 존재합니다. 물류센터에서 출발한 상품이 여러분의 집, 현관문 앞에 놓이기까지의 마지막 거리. 바로 이 구간에서 전체 물류 비용의 무려 50% 이상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경로를 개선하고 자동화 로봇이 박스를 옮겨도 결국 누군가는 직접 차를 몰아 골목길을 누비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쿠팡이 지난 10년 동안 흑자를 내지 못하고 수조 원의 적자를 견뎠던 이유도 바로 이 라스트 마일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제 아주 쉬운 산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쿠팡의 배송 트럭이 경기도 곤지암에서 서울 강남까지 오려면 최소 40km에서 50km를 달려야 합니다. 기름값, 고속도로 통행료, 그리고 기사님의 소중한 시간이 도로 위에서 쉼없이 증발합니다. 반면 이마트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아파트 단지 뒤편, 불과 500m 거리에 있는 매장에서 배송이 시작됩니다. 50km와 500m. 이건 체급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법칙의 대결입니다. 쿠팡이 아무리 천재적인 시스템으로 배송, 경로를 짜도 옆집에서 걸어오는 속도를 이길 방법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비용의 격차가 고스란히 상품의 가격과 신선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쿠팡은 트럭 한 대에 수십 가구의 물건을 싣고 콜드체인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냉장 유지비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마트는 이미 매장에 최적화된 냉장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 전기를 쓸 필요도, 장거리 이동을 위해 보냉제를 쏟아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매장 진열대에서 꺼내어 바구니에 담아 5분만 달리면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트가 쿠팡보다 15% 이상 저렴한 가격표를 내밀 수 있는 경제적 배경입니다. 결국 쿠팡은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거대 물류센터라는 성벽 안에 스스로 갇혀버린 꼴이 됐습니다. 성벽은 높고 거대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 마트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든 분산형 요새가 되어 쿠팡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배송비만 저렴한 게 아니거든요. 쿠팡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진짜 치명적인 약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통업계의 가장 큰 골칫덩이이자 돈을 태워 없애는 주범인 재고 폐기의 비밀입니다. 유통업계에서 신선식품은 가장 매력적이지만 가장 위험한 독사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팔려나가는 규모는 엄청나지만 단 하루만 재고 관리에 실패해도 고스란히 쓰레기통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쿠팡에게 이 신선식품은 사실 거대한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날 저녁 데이터가 예측한 만큼 우유와 달걀을 물류센터에 쌓아두었는데 만약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상품은 고스란히 쿠팡의 적자로 기록되며 폐기됩니다.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는 오직 배송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마트의 냉장고는 전혀 다른 마법을 부립니다. 마트 입장에서 신선식품은 버려야 할 독이 아니라 최고의 무기입니다. 왜냐고요? 마트는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 배송용으로 준비한 고기가 주문이 덜 들어왔다면 그저 아침에 매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팔면 그만입니다. 반대로 매장에 손님이 적다면 즉시 새벽 배송 물량으로 돌릴 수도 있죠. 재고가 고여있을 틈이 없는 완벽한 회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트가 폐기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압도적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진짜 비결입니다. 결국 이 구조적 차이는 여러분의 장바구니 가격을 결정짓습니다. 폐기율이 높은 쿠팡은 그 손실분을 가격에 녹여낼 수밖에 없지만 폐기율이 제로에 수렴하는 마트는 그만큼 가격을 깎아줄 여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마트가 쿠팡보다 더 저렴한 행사를 자주 열 수 있는 이유도 배송비에서 아끼고 폐기비에서 또 한 번 아낀 이 이중의 수익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쿠팡이 아무리 AI로 수요를 예측해도 눈앞에서 직접 물건을 파는 마트의 유연함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입니다. 자, 이제 판세는 명확해졌습니다.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쿠팡과 도심 입지로 무장한 마트의 대결. 이 전쟁은 단순히 누가 더 빠르냐의 싸움을 넘어 누가 더 효율적으로 살아남느냐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싸움터 한복판에 메기 한 마리가 풀렸습니다. 이 메기가 가져온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업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동안 우리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역대급 혜택은 무엇일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통, 외교변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 달콤한 내막을 공개합니다. 유통시장이라는 거대한 수조에 이마트라는 굶주린 메기 한 마리가 불렸습니다. 이제껏 쿠팡이 로켓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독주하며 시장을 평정했을 때 우리 소비자들에겐 사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로켓이 싫으면 느린 배송을 받든가 아니면 직접 나가서 장을 보든가 라는 식이었죠. 경쟁자가 없으니 멤버십 가격이 올라도 상품 가격이 슬금슬금 뛰어도 우리는 그저 편리함이라는 인질이 되어 결제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메기가 움직이자 수조 안의 모든 물고기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가 새벽 배송의 빗장을 풀고 공격적인 할인을 쏟아내자 쿠팡 역시 부랴부랴 혜택을 강화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까지 이 전쟁에 가세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유통판도는 그야말로 퍼주기 경쟁의 잔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에겐 피말리는 생존 게임이겠지만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더 싼 가격, 더 빠른 배송, 더 풍성한 멤버십 혜택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최근 같은 장바구니 리스트를 들고 비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유, 계란, 바나나 같은 필수 신선식품 10가지를 골랐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마트가 쿠팡보다 평균 15% 이상 저렴했거든요. 배송 속도는 이미 두 곳 다 새벽 도착으로 평준화되었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서로의 살을 깎으며 경쟁하는 동안 그 이득은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의 지갑으로 들어오고 있는 셈입니다. 13년 만에 풀린 규제가 만든 이 기막힌 경쟁 구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선택권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업들이 퍼주는 혜택을 단순히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터가 치열해질수록 우리는 더 영악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설계한 멤버십에 덫에 걸려 나도 모르게 새나가는 돈이 분명히 있거든요. 무조건적인 충성심은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유통대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1원이라도 더 아끼고 최고의 혜택만 골라먹을 수 있을까요? 15년 경력 분석가가 제안하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쇼핑 이사회의 비밀 전략을 공개합니다. 이제 의리로 쇼핑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이 성실하다는 소리를 듣던 시대는 지났고 지금은 양다리를 잘 걸치는 사람이 가장 실속 있는 시대입니다. 냉정하게 여러분의 결제 내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매달 나가는 7,890원의 쿠팡 멤버십 비용. 1년이면 무려 95,000원에 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로 신선식품을 사고 한 달에 한두 번만 주문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쿠팡에 매달 기부금을 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분석가로서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명확합니다. 바로 품목별 분리 대응입니다. 무겁고 신선함이 생명인 고기,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은 이마트나 마트 계열을 활용하세요. 4만 원 이상만 모아서 주문하면 배송비는 무료이고 상품 가격 자체가 쿠팡보다 저렴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급하게 필요한 건전지 하나, 내일 당장 입어야 할 셔츠, 혹은 가전제품처럼 품목이 다양한 공산품은 쿠팡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식탁은 마트가 책임지고 창고는 쿠팡이 채우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똑똑한 소비자는 플랫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플랫폼들이 나를 잡기 위해 안달나게 만들어야 하죠. 이마트가 쿠폰을 뿌리면 이마트로 가고 쿠팡이 파격적인 할인을 하면 그때만 로켓을 타면 됩니다. 기업들이 수조 원의 돈을 써가며 점유율 싸움을 벌이는 지금이 우리가 가장 저렴하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본인의 소비 패턴을 계산해보고 과감하게 멤버십 해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유통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우리는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단순히 이마트가 이기고 쿠팡이 지는 단순한 승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물류의 패러다임이 중앙 집중해서 우리 집 앞으로 통째로 옮겨가는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앞으로 5년 뒤 우리의 쇼핑 환경은 또 어떻게 진화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유통대전의 결말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승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축이 도시 외곽의 거대 창고에서 내 집 앞 5분 거리의 매장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지난 10년이 쿠팡이라는 혁신가가 닦아놓은 속도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5년은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던 자산들이 효율성이라는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입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중앙 집중형 물류가 가진 물리적 한계를 도심, 분산형 시스템이 무섭게 파고들며
유통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승자는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와 입지를 가장 완벽하게 결합하는 쪽이 될 것입니다. 쿠팡은 자신들의 약점인 도심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소규모 센터를 늘리려 할 것이고, 마트는 자신들의 강점인 입지에 쿠팡만큼 정교한 IT 시스템을 이식하려 혈안이 될 것입니다. 이 치열한 수싸움 속에서 복점은 사라지고 여러 플레이어가 가짜의 영역에서 경쟁하는 다극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독주 체제가 끝난다는 건 기업들에겐 고통이겠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끝에서 최후에 웃는 쪽은 우리 소비자입니다. 13년 만에 풀린 규제가 만든 이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한 곳의 멤버십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싼 가격에 내놓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동안 우리는 그저 가장 현명한 선택지를 골라집기만 하면 됩니다. 15년 동안 시장을 지켜본 분석가로서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이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는 가고 소비자가 시장을 설계하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분석이 여러분의 장바구니 경제에 확실한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쿠팡의 독주가 끝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읽는 눈이 곧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 대본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누구의 트럭이 배달한 우유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드디어 13년 만에 대한민국 유통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쿠팡의 위기를 단순히 한 기업의 쇠퇴가 아닌 물리적 거리와 자산 효율성이라는 맹혹한 경제 원칙이 다시 승리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밤마다 불이 꺼져 있던 도심 마트들이 24시간 깨어나고, 그들이 가진 집 앞 5분이라는 입지가 쿠팡의 수조 원짜리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패배가 아니라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하던 자산들이 법의 굴레를 벗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절대 강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쿠팡은 자신들의 거대 물류망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할 것이고,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도심 속 거점을 무기로 끊임없이 공세를 퍼부을 것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공룡들까지 이 틈을 노리고 있죠. 이 혼란스러운 유통 배전의 끝에서 시장은 결국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신선한 쪽으로 수렴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이득은 오로지 준비된 소비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분석가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업의 마케팅과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한 곳에 가두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분석한 5분의 경제학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쇼핑 앱을 켤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본능적으로 가장 유리한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멤버십 비용보다 더 큰 혜택을 찾아내고 품목에 따라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갈아타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진짜 승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13년 만에 풀린 규제가 만든 이 기막힌 경쟁의 시대. 여러분은 어떤 선택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생활에 날카로운 통찰력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전쟁의 목격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수석 경제 분석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